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쭉 얘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일종의 엑스트라예요. 별도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 중에서 김동영님께서 카오사이 갤럭시와 와타나베 지로가 이제 전성기 때 대결을 하면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그런 댓글을 한번 남겨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 혼자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한번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명이 지금 여기 모여서 앉아 있는데요. 저희 든든한 맏형, 저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83년도와 84년도에 이어서 이성열 이사님도 같이 자리에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84년도 초에 잠깐 이제 목소리를 들려드렸던 안희연님 나와 계십니다. 본명은 조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저희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복싱 내공이 굉장히 깊은 매니아십니다. 김태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카마초라는 닉네임으로 예.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카마초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글 남겼고 지금은 이제 제 블로그 글렌 블로그에 제가 많이 옮겨놔가지고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격가지로 나오는 얘기들은 같이 버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WBA 주니어 벤텀급 챔피언일 때 이제 19번을 방어하면서 결국 타이틀을 뺏기지 않은 채로 은퇴를 했던 태국의 영웅이죠.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 그리고 또 일본에서 어떤 복싱 팬에게 물어봐도 세 손가락 또는 5손가락 안에 꼽고 있는 와타나베 지로 두 선수의 가상 대결인데 일단은 두 선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에 대해서 우리 임준배 위원님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이 두 선수는 이 방송에 흥미를 가지실 정도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선수들이고요.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는 쌍둥이 복수로도 유명했었고, 그래서 무에타이를 좀 이제 태국 선수답게 무에타이를 하다가 레귤러 복싱으로 돌아서 승승장구한 끝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이후에 19 연속 방어에 성공하고 타이틀을 지지하는 상태로 반납하고 그렇고 하고, 지금도 태국에서는 굉장히 영웅시대는 아주 강한 챔피언이었죠.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의 경기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 복싱 팬들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김태환님도 한번 카오사이 갤럭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준 챔피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카오사이 시합 중에서 김용강 선수 시합. 네, 대표님도 그렇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합은 이길 수 있는 시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적지였고, 그리고 태국이었고, 그 외에 또 장태기 선수. 그 시합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결과가 너무 처참하게 패배했고, 그래서 우리 복싱 팬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카오사이는 진짜 탈아시아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시아의 선수들이 멕시코나 미주 지역 선수들보다 좀 약하다, 하나 밀린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전혀 해소가 된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얼핏 본 것 같은데 아시아의 마이크 타이슨이다라는 그 정도로 강한 강함의 대명사였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카오사이 갤럭시 대 이제 와타나베 지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카오사이 갤럭시 대 이제 문성길 선수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제 문성길 선수가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국내 복싱 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라는 것을 반드시 그것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뭐 문성길 선수 대 뭐 갤럭시 또 저 와타나베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뭐. 이 슈퍼플라이는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인연이 깊었죠. 그렇죠.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전부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 배석철 선수가 또 나간 바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동안 역대 슈퍼플라이 뭐 강자해서 떠오르는 선수들이라면 뭐 갤럭시하고 와타나베가 있고 또 문성길 선수가 있고, 뭐 최근이지만 이제 이노우에도 슈퍼플라이를 뭐 잠깐 했지만 아직 이노우에는 뭐 진행형이니까 뭐 여기서는 배제를 하고, 그 외에 뭐 일본에서 가와시마 선수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죠. 테크니션으로는 예. 굉장히 그리고 높은 점수를 또 받았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제 힐베르토 로만 선수도 물론 말년에 이제 우리나라 문성길 선수하고도 했지만 그 외에 조니 타피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성렬 씨 얘기한 대로 그 갤럭시 대 문성길 시합이 상당히 저도 굉장히 만약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던 시합인데, 결국은 뭐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이 가상 대결이라는 것은 사실 승부를 그냥 예측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나름대로 또 상상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사실 아주 갤럭시라든지 와타나베라든지 또는 문성길이라든지 로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붙었을 때는 일단 장소가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문성길 선수가 뭐 갤럭시 선수하고는 직접 대결을 안 했지만 그 동생 카오코 갤럭시하고는 2차례 뭐 시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카오코가 형 아닌가요? 아, 카오코가 형인가요? 뭐 쌍둥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쌍둥이는 먼저 나오는 사람이 동생인가요? 형인가요? 먼저 나오는 형이겠죠? 사람이 형인데 원래는 늦게 나오는 사람이 형이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게 이 생성되는 게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생성되는 네,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하여간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문성길 대 카오코 시합을 보면 뭐 역시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또 문성길 선수가 뭐 쉬운 시합은 아니었지만 승리를 했지만 태국 가서 경기는 아주 일방적으로 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와타나베 선수도 이제 소개하고 뭐 예상을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평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준미 의원님 와타나베지로 선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와타나베지로는 지금도 저는 일본 역대 선수 중엔 3위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는 이제 일단 오사카가 주무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쿄를 주무대로 했던 그 당시 선수들보다는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야쿠자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본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그렇게 즐거이 다룰 만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력으로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안정된 수비, 디펜스와 또 일단 뭐 찬스가 나면 연타가 나오는 공격력이라든지 굉장히 안정된 복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와타나베와 카오사이 갤럭시의 시합은 그냥 막연히 따지면 카오사이 갤럭시가 굉장히 우세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또 그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환님은 와타나베지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김철호 선수랑 한번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우리가 이겼고 그랬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다. 사실 별거 아니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선수랑 싸워서 뭐 좀 비슷비슷하게 싸웠던 선수는 실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나중에 나왔던 레오 가메스 선수라든가 뭐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나중에 나오는 윤석환 선수하고 시합할 때 보니까 정말 전율을 느꼈죠. 근데 이 선수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점점 강해진 것 같아요. 그 후에 물론 이제 그 시합 이후에 타이틀 뺏기긴 했지만 나중에 윤석환 선수랑 시합할 때 봤을 때는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거든요. 우리 선수랑 시합하는 거는 뭐 근데
그 다른 선수랑 권순천 선수 시합 보고 뭐 한동안 안 보시다가 그렇죠. 보셨겠죠. 예, 그렇죠. 예. 권순천 선수하고도 싸웠을 때도 뭐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그렇죠. 않았어요. 예. 예, 뭐 이거 좀 우리나라 사람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윤석환 선수 시합을 봤는데 이거는 뭐 넘사벽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그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상이 그동안 이제 시합을 두 선수 다 이제 뭐 거의 20번 가까이, 갤럭시 선수도 20번, 그다음에 와타나베도 한 16번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었죠. 11번 방어를 12번, 네. 13번. 김철호 13번. 선수하고 했었고 뭐 하여간 했는데 주로 갤럭시 선수의 인상은 모든 시합이 뭐 마스무라 겐지 선수 같은 선수하고 할 땐 좀 고전을 했지만 그 외 다른 시합, 특히 태국에서 벌어졌던 시합은 굉장히 그 압승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경기가 많았고, 와타나베 경기는 뭐 아주 손쉽게 뭐 우리나라 윤석환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하고 할 때는 또 굉장히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 또 고전하는 시합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이미지상 약간 그 와타나베보다는 그 갤럭시가 더 강한 이미지가 있지만 또 두 선수가 막상 대결을 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성열님은 와타나베 지로에 대한 그 느낌이 어떠십니까? 뭐 갤럭시와 뭐 동일선상에 놓는 분들이 많은데 뭐 와타나베 지로 같은 경우는 뭐 10전도 안 돼서 뭐 우리나라의 김철호 선수에게 도전을 해서 뭐 박빙의 승부 끝에 뭐 도전 실패를 한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시합을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 10전도 되지 않은 그런 만기하기 전에 이제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시합을 했었다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전적 초반에 뭐 세계 타이틀 매치를 전을 갖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일단 어느 정도는 완성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철호 선수가 잘했던 것도 있지만은 그 정도 선수의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라미레스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선수라든가 저돌적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선수들에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문성길 선수에게는 아주 쉽게 잡힐 것 같고요. 뭐 문성길 선수가 초반에 한 번 정도 다운은 반짝이로 당하겠지만 그리고 나나코나도 선수 이상의 실력에 뭐 이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열님은 일단 그 와타나베 지로라는 선수에 대해서 그 어쨌든 그 일본 최고 레벨의 그런 그 복서로는 그 별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일본 내에서 그런... 자국 내에서는 물론 이제 최고의 선수에 가깝죠. 그러면 주니어 벤텀급에서는 예. 그렇게 내세울 만한 선수는 예, 그렇죠.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얘기시군요. 뭐 그렇죠. 개개인의 생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수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또 생각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복싱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카오사이 갤럭시와 와타나베 지로 둘의 어떤 승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준배 위원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아까도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 양 선수가 최전성기라고 여겨질 때를 붙었을 경우를 상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합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사실 갤럭시 선수는 뭐 우리나라 복싱 팬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이면 아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저는 또 반면에 갤럭시 선수가 의외로 다운이 많아요. 예, 그래서 김영광 선수에게도 한번 슬립이지만 다운을 한번 당했었죠. 그리고 그 알리브랑카 선수한테는 넉다운도 한번 됐고, 그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 때 에스피날 선수에게도 한번 맞고 떨어지는데 바로 일어나니까 카운터를 안 세요. 그래서 갤럭시가 그 정말 상체가 그 주니어 벤탐 슈퍼플라이로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두껍고 하지만 얼굴도 굉장히 이렇게 좀 험상 굳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약간 그 뾰족한 턱이 보여요. 그리고 가끔 그 기습펀치를 맞고 가끔씩 물론 데미지를 크게 받는 경우는 없었지만 다운이 되고, 거기에 비하면 와타나베는 보는 걸로 따지면 별로 재미가
있을 때가 많죠. 그 템포 자체가 그렇게 급 템포가 아니고 슬로우 템포로 가고 경기를 전반적인 걸 읽으면서 가기 때문에 하지만 디펜스가 상당히 깊은 선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캐리어 중에 다운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지금 여겨지는데 그래서 일단 시합을 붙으면 뭐 갤럭시는 자기 그 특유의 그 러싱으로 나오겠죠. 나오는데 관건은 이제 그 와타나베가 어느 정도 이제 갤럭시의 그 공격을 그 막아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모든 복싱 다 그렇지 시합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국에서 만약에 시합이 벌어진다면 뭐 갤럭시가 아무래도 우세할 것이고 일본에서 시합이 벌어진다면 갤럭시가 뭐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아, 그럼 일본에서 한다면 와타나베 지로가 이길 거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뭐 작전의 어떤 뭐 작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와타나베 정도의 디펜스를 갖고 있는 선수면은 쉽게 붙여주지 않고 뭐 포인트 위주로 가면은 뭐 쉽지 않은 승리가 되겠지만 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일단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좀 깊은 거는 좀 이따 들어가고 김태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도 이 시합이 태국에서 벌어진다면 이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용광 선수라든가 장태일 선수, 박재석 선수 이렇게 충분히 잘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이 힘도 못 써보고 졌잖아요.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시합이 제대로 이 두 선수의 실력을 판단을 하려면 태국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보려면 일본에서 시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복싱 팬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임주변 선생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저도 그 와타나베가 작전만 잘 세우면 좀 비겁하게 하면은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카오사이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시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일본에서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재밌는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 장소에 대한 문제가 그 복싱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그리고 태국은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뭐 저도 태국 여러 번 가봤지만 일단 원정훈 선수가 그 뭐 주위 환경이라든지 뭐 모든 게 그 쉽지가 않아요.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장소가 태국 링입니다. 하긴 뭐 태국 다녀온 그 복서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레머니에서 일단 맛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를 땡볕에 세워놓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지쳐서 그 시합 공 울릴 때는 거의 뭐 한 라스트 라운드 뛰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던데 아마 그런 그 느낌도 있을 거예요. 이성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두 선수가 붙었다 그러면 저는 뭐 제3국으로 일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카오사 갤럭시 선수 뭐 같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서로 경기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갤럭시 선수가 다른 이런 일반적인 아웃복서를 상대할 때처럼 그렇게 쉽게 들어가서 이렇게 쳐들고 부시는 그런 시합 내용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뭐 그냥 실력 레벨로만 봤을 때 한 후반 정도 가서 쉽게 얘기해서 갤럭시 선수가 뭐 TKO 승 내지는 뭐 넉넉한 판정으로 이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 실력으로만 따졌을 때는 승도 실력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와타나베는 갤럭시한테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안의원님은 갤럭시와 와타나베를 할 때 그 뭐 간단하게 봤을 때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맥지 형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럭시 형이라면 갤럭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임준배 위원님이랑 김태환님께서 그 장소에 대한 어떤 그 한계를 두고 이제 얘기를 일단 해주셨는데 계급장 뛰고 전부 다 뛰었을 때 장소를 뭐 그 놓고 이제 그 장소 여부에 상관없이 두 선수가 이제 뭐 제3국이나 뭐 그 붙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가상 대결은 그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복싱이 사실 그 전력이나 뭐 이런 그 어떤 통계에 의한 어떤 그런 걸 갖고 승패가 나눠지는 거면 모든 스포츠가 재미가 없죠. 항상 변수는 따르기 나름인데 그 지금 우리 성렬 씨 얘기한 대로 장소의 어떤 그런 구애를 안 받고 3국이라든지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갤럭시 쪽이 공격적으로 뭐 와타나베를 쓰러뜨린다고까지는 장담을 못해도 전반적으로는 우세하게 시합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의외로 아주 재미없는 승패를 떠나서 아주 재미없는 시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빠른 라운드에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와타나베가 이길 어떤 그 찬스는 그 경기 초중반까지 일단 붙여주질 않다가 카오사이 갤럭시를 좀 당황하게 하고 아까 우리 태한 씨 얘기대로 좀 비겁하지만 어떤 포인트 위주로 나가면 일말의 뭐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전체적인 전력이나 기세로 보면은 아무래도 갤럭시 쪽이 좀 앞서겠죠. 임준배 위원님도 그 동등한 조건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가 좀 유리하다 이제 생각이시고, 그러니까 판정이든 KO든 갤럭시가 가져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김태환님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생각은 비슷해요. 근데 그 파야오 풀타라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를 중간에 한번 껴서 생각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선수가 카오사이랑 비교한다면 네.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전혀 다른 일단 스타일이기 스타일은 때문에 그렇죠. 틀리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를 계속하면서 갤럭시하고 마스무라가 1차전 했던 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스무라는 물론 이제 또 마스무라도 역시 와타나베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인데 갤럭시가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상대방이 뭐 굉장히 완강하게 나오니까 뭐 갤럭시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당황하고 1차전은 굉장히 힘들게 이겼던 시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랬고 그렇게 많이 조명은 안 되지만 사실 이동춘 선수가 갤럭시하고 1차 방어전 할 때도 그 시합 끝나기 전까지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잘했어요. 예, 잘했다가 결국은 뭐 그 6회전에 그 참 태국 시합이 그 영상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간 맞고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7라운드. 예, 유아령 트레이너가 이제 팔꿈치로 맞았다. 근데 이게 그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으로 판독이 안 돼요. 시합 자체 그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맞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제 팔꿈치에 맞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거기에서 좀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동준 선수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쓰러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엘리피카라고 할 때도 똑같은 상태였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그 화질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지금은 정말 그 뭐 정밀 캠도 있고 해서 뭐 야구 선수들 치는 거 보면 그 시속 150km의 공을 몇백 분의 1초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노 기술로 이렇게 화질이 구현이 되는데 클로즈업하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단위가 선명하게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진짜 안 맞고 쓰러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소토 치탈라타랑 안내기 선수의 경기도 진짜. 한 방 맞고 쓰러지는데 맞는 장면은 안 나와요. 슬로 비디오로 봐도. 이상호 선수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코이한테 뭐 맞고 쓰러졌는지 화면으로는 잘 봐도 모르겠고 이동춘 선수는 뭐 팔꿈치 그 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갤럭시 선수도 시합을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강함.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오르노를 뭐 이길 때, 뭐 우리나라 뭐 저 정병관 선수나 장태일 선수를 쓰러뜨릴 때, 뭐 최창호 선수를 쓰러뜨릴 때 그런 강함도 있지만 시합 보면은 또 좀 나름 고전한 시합도 있고 또 맞으면 당황하는 뭐 그런 뭐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뭐 누구 말대로 뭐 어차피 양손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시합은 일단 뭐 장소를 배제하더라도 처음 나와서 멘탈 싸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도 만약에 자기가 예상했던 어떤 공격 패턴이 안 먹혀 들어가면 좀 이제 좀 당황을 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와타나베가 카운터나 어떤 공격 패턴은 굉장히 예리한 선수거든요. 하면은 그 굉장히 영리하게 복싱을 하기 때문에 안 맞고 뭐 포인트 위주로 나가면은 갤럭시로서도 이렇게 쉬운 시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 지금 의견을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와타나베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갤럭시에게 이기기는 어렵다는 쪽이 지금 중론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황 의원님 이제 생각을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저요? 저는 오늘 그냥 진행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갤럭시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태국 땅에서의 어떤 그 타이틀 매치는 그 아까 뭐 김태환 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태국에서의 승부는 객관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노가 쓰러지는 거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갤럭시에게 제물로 바쳐졌지만 김용광 선수의 시합을 예로 들면 김용광 선수가 당한 다운이 슬립인데 카운터를 해버려요. 그다음에 조금 어색했는데 파울로 감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광 선수가 6라운드 경기를 포기한 게 외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 그렇죠. 그 선수를 KO 시켜서 이길 그 하드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한다면 갤럭시를 힘 대 힘으로 맞불을 까서 이길 선수는 정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도 그려봐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슈퍼플라이 주니어 반탐의 역대급으로 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 조니 타피아 선수가 있는데 만약에 갤럭시가 원정을 가서 조니 타피아하고 붙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저는 그 라다나폴 소보라핀이 연상이 돼요. 그 선수가 태국에서 정말 시합 보면은 완전 무적이에요. 뭐 거칠 게 없었는데 미국 링에 서니까 또 힘 한 번 못 쓰고 태국 선수들이 정말 그 자기 자국에서는 무적의 그 어떤 케어 펀치를 자랑하던 선수들이 또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미국 링에 가서는 전혀 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최근에도 뭐 태국의 어마어마한 전적 가진 선수들 뭐 저도 일본에서 부심 볼 때 태국 선수들 보면 전적 어마어마한데 와서 보면 뭐 갤럭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태국 링에서의 승리는 지금 우리 황 대표님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퍼센트는 먹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게 태국 링이기 때문에 갤럭시 선수가 물론 이제 떠나서 그 콘트라레스 선수하고 어디죠? 무슨 섬에서 했는데 네덜란드령 섬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뭐 원정 방어도 몇 번 있고 일본도 와서 했지만 그 해외 원정 경기에서는 뭐 그렇게 강한 그런 거를 못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카르타에서 엘리피컬 선수 그 시합도 뭐 나중에는 뭐 엘리피칼이 소진을 했지만 그 엘리피칼 선수도 사실 그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뭐 마구잡이죠. 마구잡이고 아주 더티 플레이에 아주 뭐 머리로 받고 밀고 아주 더티 플레이인데 그 시합은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없는 게 딱 고만한 수준 선수끼리 그냥 아시아존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엘리피칼이 결국은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주저앉은 꼴이 됐기 때문에 뭐 그 시합보다는 차라리 저는 갤럭시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 뭐 그 이름을 날리던 뭐 타피아라든지 데니 로메로하고도 뭐 이게 시즌이 맞나요? 조금 로메로는 아무래도 플라이 선수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 플라이에서는 퀴로가 정도면 또 맞짱 까볼만 하죠. 히로가는 갤럭시한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콘트레라스도 굉장히 하드 펀처인데 같이 치고받던 갤럭시한테 힘들고 타피아처럼 좀 더 움직임이 많고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좀 뭐 주먹보다는 테크닉에도 의존을 하는 선수 그런 선수들하고 미국 링에서 붙었으면 뭐 갤럭시가 그렇게 뭐 쉬운 승리를 꼭 거둘 수 있으리라고는 뭐 생각이 안 되는 뭐 그런 그림도 그려지네요. 근데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해외 원정을 가서 또 승리를 했잖아요. 최창호 선수 시합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어떤 뭐 마스모라겐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번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문성길 선수도 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 로만이 전성기 때 태국이 아닌 데서 붙었으면 어땠을까요? 태국이 아닌 데서 저는 태국을 벗어난 갤럭시는 절대 강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일단 그 국내에서 와서 이제 최창호 선수에게 워낙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남기긴 했지만은 최창호 선수는 플라이급 선수잖아요. 그리고 최창호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들은 갤럭시가 잘 다뤄요. 힘이 일단 좋고 파워에서는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와타나베 지로처럼 카운터에 능한 선수라든가
로만처럼 까다롭게 상대의 공격을 디펜스하는 선수라면은 갤럭시가 과연 태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잡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와타나베보다는 같은 체급의 가와시마나 홍창수 선수가 일본의 갤럭시를 불러왔으면 갤럭시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시합 자체는 뭐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가와시마 같이 뭐 디펜스 마스터한테 제대로 한번 몸 꽂히질 못하면 그냥 끌려다니다가 판정으로 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쪽은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가와시마보다는 정말 갤럭시의 그를 잡을 선수는 제리 페날로사. 이 선수라면 갤럭시랑 태국이든 어디서든 5대5 나오는 거. 예, 맞짱을 까도 그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가 그동안 쌓은 업적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19차 방어를 하고 무패인 채로 은퇴. 그 갤럭시 선수의 1패가 싹 갤럭시한테 졌죠. 그렇죠. 그 초년병 시절이었죠. 그 싹 갤럭시가 우리나라 유한길 선수 하고 그 IBF 타이틀 매치했던 그 싹 갤럭시. 그게 아닐 거예요. 삭수리 삭수리예요? 얘기했죠. 어쨌든 이승훈 선수에게 졌던 그 삭수리. 그런가요? 그 태국 선수들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갤럭시 선수가 뭐 정말 그 이체급에서는 대단한 강타자고 뭐 그 역대급으로 해도 1, 2위를 다루는 선수지만 뭐 상대적으로 단점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거의 걸어다니면서 시합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움직임이 빠르든지 하는 선수하고 태국을 벗어난 곳에서 했으면은 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합을 지금 뭐 우리 황 대표님이나 태환 씨나 성열 씨가 얘기했던 뭐 페날로사라든지 홍창수 선수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홍창수 선수도 그랬고 그래서 뭐 좀 한동안은 갤럭시가 좀 과대포장된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뭐 그 반면에 그 갤럭시가 이룬 업적은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단단함 또 그 어떤 그 상대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그 어그레시브나 그 몰아붙이는 능력 자체는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아까 성열 씨 얘기대로 문성길 선수하고 붙었으면 승패를 떠나서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죠. 둘이 뭐 도안이면 뭐로 해가지고 뭐 문성길 선수 주먹이면 뭐 갤럭시도 충분히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아까 있다고 뭐 생각해요. 초반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갤럭시가 그 외모보다는 좀 맷집에 약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가끔 다운당하고 특히 태국에서 했던 시합은 다운되고 바로 일어나면 그냥 카운터 안 쉬고 했던 시합도 제가 그 기억이 좀 몇 개가 있네요. 그래서 그 갤럭시 선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와타나베 선수가 좀 우리나라 또 팬들한테는 좀 평가가 좀 낮게 되는 면도 있고 해가지고 뭐 결론은 낼 수는 없지만 일단 전반적인 거는 이제 갤럭시가 그래도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좀 기울기는 하는데 역시 가상 대결이라는 가상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자, 얘기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 카오사이 갤럭시와 와타나베 지루와의 가상 대결은 얘기를 나눠본 결과 갤럭시 승 이렇게 일단은 뭐 가상 대결의 결론은 저희들끼리 냈지만 다른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그 갤럭시 와타나베전을 떠나서 슈퍼플라이급의 이제 그 내노라는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